자동차. 이 자동차 사지 마라. 제가 왜 차를 사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 숫자적으로 제가 표현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 철TV의 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요. 자, 오늘은 자동차, 이 자동차 사지 마라 라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내 돈 벌어서 내가 차 산다는데 왜 하지 말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무조건 내가 돈을 벌어서 먼저 차를 사겠다라는 거를 하지 말라는 거지. 당연히 나중에 결혼하고 애기도 있고 그러려면 당연히 차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수도권에 살게 되면, 또는 광역시 같은 데 살게 되면 일반적으로 교통편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편리성을 위해서 내가 차를 산다, 사실 이거는 곰곰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왜 그런지 제가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회초년생들, 특히나 남성들 어때요? 남자들 이 차에 대한 로망, 이 너무 갖고 싶어, 내가 돈을 벌어서 너무 갖고 싶어, 막 그렇게 하시는 분 계세요. 물론 내 돈을 모아서 차를 산다? 좋습니다. 뭐 자기 돈 자기가 쓴다는데 뭐 어쩌겠어요, 그죠? 그런데 내가 돈을 모으지 않고, 첫 번째, 할부를 통해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매달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제가 왜 차를 사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 숫자적으로 제가 표현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차를 사게 되면 일단 1년에 어떤 걸 내죠? 세금 2000cc 기준으로 52만원을 냅니다. 자, 거기다가 보험 가입, 무조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처음에 첫 해에 150만원 정도까지 나옵니다. 굉장히 비쌉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사고를 안 나고 오랫동안 잘 타게 되면 뭐 보험료가 깎이긴 하지만 처음에 150만원. 자, 그러면 세금 더하기 보험료만 해도 얼마예요? 벌써 200만원에 대한 부분들이 나가는 거예요. 자, 1년에 일단 200만원 나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차를 타게 되면 기름값 나가죠. 뭐 기름값이 변동됨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한 2~30만원 기본적으로 기름값이 나갑니다. 물론 더 쓰는 사람도 있고 안 쓰는 사람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한 30만원 정도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 30만원을 1년 동안 곱하면 또 얼마죠? 360만원이에요. 자, 이것만 해도 얼마인가요? 벌써 560만원이 1년에 나가는 겁니다. 여기다가 또 엔진오일 주기적으로 갈아줘야 되지, 워셔액부터 해서 에어컨 필터 갈아줘야 되지, 사실 부가적으로 나가는 비용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외하더라도 1년에 560만원이 나가요. 자, 이걸 월로 따져볼게요. 한 달에 46만원치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솔직히 사회초년생들, 특히나 급여 200만원에서 250만원 정도 버는데 한 달에 46만원 나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떤가요? 굉장히 많이 나가죠. 자, 그러기 때문에 차를 사게 되면 기본적으로 한 달에 나가는 비용이 더 많은데, 여기다 할부까지 만약에 내가 들어간다, 그러면 내가 진정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이 과연 얼마인지를 따져보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쓰는 거 한번 볼까요? 우리가 식비 써야죠. 친구들 만나서 놀고 그렇게 하면 뭐예요? 생활비도 필요하죠. 여기다가 휴대폰 요금 안 내나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조금씩의 보험료도 나가실 거예요. 자, 요것만 해도 거의 한 100만원 가까이 되지 않나요? 오히려 100만 넘을 수도 있고. 자,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지방에서 올라와서 월세를 산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럼 얼마인가요? 월세만 해도 한 달에 40~50만원, 거기다가 공과금까지. 자, 그런데 차까지 산다? 그러면 한 달에 저축하는 돈이 과연 있을까 없을까요? 전혀 없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자, 근데 차?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중고차 팔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중고차 가격이 정상적으로 받나요? 내가 사고를 안 나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사고 나는 차들은 어떤가요? 팔리지도 않아요. 아니면 굉장히 적은 금액으로 팔릴 수밖에 없다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차를 사게 되면 내가 거의 저축을 못한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내가 어쩔 수 없이 직업상 차를 몰아야 된다, 혹은 내가 위치하고 있는 위치상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라고 뭐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되도록이면 차는 좀 늦게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내가 차에 대한 비용을 한 달에 몇십만원에서 100만원만 줄이더라도 저축하면 어때요? 10년이면 이게 1억 2천이에요. 그렇죠? 거기다가 내가 그 차 살 돈 몇천만원으로 오히려 투자를 해서 내 돈을 굴린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충분하게 내가 편리성은 조금 포기하는 대신에
내 자산 자체는 훨씬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도 과거에는 차 없이 살았습니다. 자, 쏘카, 그린카 정말 많이 이용했었거든요. 정말 차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쏘카나 그린카처럼 활용하시면 되고, 또한 뭐 친구들이랑 1박 2일 놀러 갈 때 렌트카 이용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비용을 조금 단축시킬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더 좋고, 차를 사는 거는 하지 마라. 하지만 나중에 정말 내가 소득이 올라가고 정말 결혼하고 필요성을 느낄 때는 그때는 뭐 사셔도 상관없겠죠. 제 친구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차를 샀고 어떤 친구는 집을 샀습니다. 돈을 모아서. 자, 그런데 차를 샀던 친구는 처음에는 되게 자랑스럽게 여기고 주변 사람들도 야, 너 차 샀어? 차 바꿨어? 야, 차 좋네? 라고 했던 반면에 오히려 차를 얻고 그냥 돈을 꾸준하게 모아서 나중에 집을 산 친구는 처음에는 뭐 별 볼 일 없어가지고 이 친구 지금 뭐하냐, 너 돈 모으고 있냐, 왜 차는 안 사냐,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오히려 시간이 5년 6년 지나서 나중에 보다 보니까 자, 어때요? 차 있는 친구가 좋나요? 아니면 집 있는 친구가 더 좋나요? 당연히 집 있는 친구가 더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부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에 이 욕구만 조금만 참게 되면 훨씬 더 나한테 도움을 줄 수 있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도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차에 대해서 너무 돈을 많이 쏟는 것보다 그 돈으로 다른 것들을 어떻게 하는 게 훨씬 더 나한테 도움이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차를 사지 말라고 하는 거는 지금 막 사회 초년생들,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한 달에 나가는 비용이 40에서 50만원 그 이상까지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저축을 못하게 되면 내가 나중에 쌓여있는 자산 자체가 굉장히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낮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조금만 편리성만 포기를 하게 되면 사실 수도권 지하철이나 버스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활용하시게 되면 내 자산 자체가 조금씩 늘어날 수 있다. 요것만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사회 초년생들은 되도록이면 차를 사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유익했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